돈을 수억, 수십억을 벌어도 법인의 대표들 골치가 아파요. 왜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쓰지를 못해? 이 말도 안 되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 슬쩍슬쩍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국세청에서 전화 한 통 안 오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 그거 아세요? 국세청이 지금 대표님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을 살찌우고 있는 거죠. 그때 날아오는 고지서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긋지긋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돈을 내 돈처럼 쓰면서도 세금을 절반으로 뚝 잘라내면서 당당하게 내 주머니로 옮기는 합법적인 비밀 통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세법 용어는 하나도 쓰지 않을게요. 딱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점검해 볼 것은 바로 대표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법인카드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에이, 내가 사장인데 업무랑 관련이 있다고 우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국세청의 슈퍼컴퓨터 엔티스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대표님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이 컴퓨터는요, 24시간 잠들지 않고 대표님의 카드 내역을 분석해서 탈세 혐의점을 찾아냅니다. 국세청 컴퓨터가 제일 먼저 확인한 데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GPS. 상황을 한번 볼까요? 대표님 회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 내역을 쫙 뽑아보니까 희한하게도 평일 저녁이나 주말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마트, 빵집, 편의점, 미용실에서 긁은 내역이 수두룩해요. 세무조사관이 와서 묻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강남인데 왜 카드는 분당에서 긁었습니까? 그럼 대표님들은 다급하게 변명을 하십니다. 아니, 거래처 사람이 우리 집 근처로 찾아왔어요. 급하게 미팅하느라 집 앞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조사관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대표님, 대한민국 어떤 거래처 사장이 하필이면 매주 일요일 저녁 대표님 댁으로 찾아가나요?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주거지 인근에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결제된 내역은 99.9% 가사 경비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가 잡아내는 건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일요일 저녁 7시, 아니면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빨간 날 있잖아요. 이때 긁힌 법인카드의 내역은 혐의 있음으로 분류됩니다. 대표님들은 또 억울해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사장인데 주말에 어디 있어? 나는 워커홀릭이라 주말에도 거래처 만나서 일했어. 밥 먹었어. 왜 그거 인정 안 해줘? 네, 맞습니다. 주말에도 일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주말에 일하신 거 인정해드릴게요. 대신 그날 만난 거래처 사장이 누구신지, 또 무슨 회의를 하셨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세요. 법인카드는 원칙적으로 업무 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주말에도 쓸 수 있지만 그 입증 책임, 그러니까 증거를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님께 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요? 라고 하시면요, 네, 바로 세금 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무조사 나오면 제일 먼저 가장 집요하게 터는 게 바로 상품권, 일명 깡입니다. 명절이 되면 대표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거래처에 선물도 좀 돌려야 하고 현금도 좀 필요한데 옳지, 상품권을 사자.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 1000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긁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권을 진짜 거래처에 주면 다행인데 슬그머니 상품권 매입소로 갑니다. 거기서 수수료 떼고 현금으로 바꿉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물어요. 대표님, 상품권 1000만원어치 사셨네요? 누구한테, 언제, 몇 장 줬는지 이름, 전화번호, 서명까지 다 적어서 제출하세요. 그럼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여기서 얼어버립니다. 장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귀속자 불분명, 즉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니 대표님이 다 가져온 걸로 칩니다. 상품권은 국세청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항목 1순위입니다. 수불불 꼼꼼하게 잡을 자신이 없으면 아예 법인카드로 상품권 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짜 복리후생입니다. 요즘 건강 챙기시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법인카드로 헬스장 PT 300만원 끊으시고 장부에는 직원 복리후생비라고 적어놓습니다. 또 사모님 피부과 결제하고 자녀 성형수술 비용 결제하고 복리후생비라고 적습니다. 그럼 국세청 컴퓨터가 경고음을 울리며 반격하겠죠. 대표님, 지금 회사 등기부등본 보니까 1인 법인이네요? 직원이 대표님 혼자인데 무슨 복리후생입니까? 직원이 있으면 모든 직원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복리후생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인정되려면 전 직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표님이 혼자 다니는 골프 연습장, 사모님이 다니는 피부과, 자녀가 다니는 영어학원, 이걸 복리후생비로 둔갑시키는 건 나 지금 탈세하고 있어요. 어서 잡아가세요. 라고 자백하는 꼴입니다. 특히 병원, 학원, 미용실 업종 코드는 법인카드 결제 시 시스템에서 업무 무관 업종으로 자동 분류되어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다섯 번째는 요즘 돈 좀 버신 대표님들이 많이 걸리는 자산의 사적 유용입니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법인 돈으로 금, 골드바나 비슷한 미술품 삽니다. 장부에는 투자자산이나 환경 미화용 비품으로 그럴싸하게 적어놓죠. 그런데 세무조사관이 사무실에 가서 두리번 거립니다. 대표님, 장부에 적힌 그 1억짜리 그림 어디 있습니까? 그 금덩어리 어디 있습니까? 대표님은 당황해서 둘러댑니다. 아, 사무실에 두면 도둑 맞을까봐 안전하게 제 집 안방 금고에 넣어뒀는데요. 조사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이건 회사 돈으로 사서 대표님이 꿀꺽한 횡령입니다. 법인의 자산은 반드시 법인 사업장 내에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집에 가져가는 순간 그건 법인 돈으로 내쇼핑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팔면 회사에 돈 넣어줄 거였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세무조사에 걸리면 세금이 3번 터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법인카드 1000만 원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폭탄 법인세입니다. 국세청은 이 1000만 원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비용이 취소되면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선세까지 붙으면 약 200만 원 정도가 추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탄 소득세입니다. 이게 제일 아파요. 국세청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1000만 원 회사를 위해 쓴 게 아니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이거 그냥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걸로 칠게요. 이걸 상여 처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연봉에 갑자기 1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만약 대표님 소득세율이 최고 구간이 45%라면 앉은 자리에서 4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폭탄 4대 보험입니다. 소득이 늘었으니 건보료공단과 국민연금공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득 늘었네? 보험료 더 내세요 하고 소급해서 청구서를 보냅니다. 약 100만 원이 추징됩니다. 결론적으로 1000만 원 썼는데 세금으로 750만 원을 뺏깁니다. 거의 원금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만약 이게 1억 원이면 7,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사가 휘청거리고 대표님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급여 세팅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많은 1인 법인 대표님들이 세금 내기 싫으니까 나는 월급 안 받을래, 무보수로 할래 라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를 이용하면 월급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전체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여기서 이 숫자 2개만 기억하세요. 바로 530과 870입니다. 첫 번째는 월 530만 원, 연봉으로 치면 약 6,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이 왜 황금 비율이냐? 여기까지 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도 약 16.5% 수준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대표님 월급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는 19%, 2억 초과 시에는 20.9%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가 내는 세금은 16.5%인데 법인이 아끼는 세금은 20.9%입니다. 월급을 받아가는 것만으로도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기적 같은 구간인 거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면 생활비로도 꽤 쏠쏠하지 않나요? 자, 두 번째 마지노선은 월 870만 원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약 1억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소득세율이 24% 정도 돼요. 법인세율보다는 조금 높지만 4대 보험료를 감안해도 그래, 이 정도는 낼만하다 싶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연봉 1억 5천, 2억이 넘어가면 소득세율이 35%, 38% 미친 듯이 뛰어요. 거기에 건보료 폭탄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가족 직원도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모님이 회사 경리나 마케팅을 실제로 도와주고 계신가요? 그럼 사모님께도 정당하게 월급을 주세요. 대표님 혼자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대표님 500만 원, 사모님 500만 원 받는 게 세금이 훨씬 쌉니다. 세금은 쪼갤수록 가벼워지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팁 알려드릴게요.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 그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나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대표님이 법인 주인, 주주잖아요. 배당에는 월급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2가지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건강보험료 영원의 기적입니다. 월급 올리면 귀신같이 따라붙는 게 건강보험료죠. 내기 싫어도 강제로 떼어가요. 그런데 배당금을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도 15.4%만 딱 내고 끝나는 거예요.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도 않아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하죠. 월급으로 2천만 원 더 받으면 세금이랑 건보료로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데 배당 2천만 원은 300만 원 정도만 내면 끝이에요. 이 혜택 안 챙기는 건 바닥에 떨어진 돈 안 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특권은 합법적인 가족자금 지원입니다. 혹시 법인 주식을 대표님 혼자 100%다 갖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떼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세요. 배우자는 10년에 6억 원까지 증여세가 0원이고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0원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나눠주면 배당금도 나눠서 나갑니다. 아들아, 회사 배당금 나왔다. 2천만 원 보냈어. 이 돈은 완전히 합법적인 자녀의 자금 출처가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아파트 살 때 국세청이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으면 우리 아빠 회사에서 배당받은 건데요? 라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금 없는 상속의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 명확하게 기억하셔도 법인 돈을 문제없이 사용하면서 내 노후를 확실하게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뭐 라는 게으름이 미래의 나에게 세금 폭탄을 선물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당장 세무사에게 전화하세요. 나 이제부터 법인 돈 제대로 쓸 거야. 월급이랑 배당 플랜 다시 짜줘. 그 전화 한 톤이 대표님의 노후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현명하고 안전한 자금 인출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정답은 정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